코로나가 있던 없던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상위권 애들은 잘해요. 네. 예, 그런 애들은 항상 잘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중간층 애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위권으로 내려간 거죠. 대기자 TV.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인 편집장입니다. 2021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병행될 예정이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고민이 큰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초등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생 학력 격차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오늘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현재 유튜브 해피 이선생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초삼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작년에 조금 화제가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 겸 초등교사입니다. 원격 수업, 아이를 집에서 케어하고 이것도 그렇지만 학교에 보내야지 좀 안심이 그렇지.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면 공부를 한다는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에만 계속 있으면 이게 얘가 공부를 하나 안 하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학습 격차 문제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학습 격차 문제가 더 심해졌죠. 그래서 코로나가 있던 없던 공부를 잘하는 소수의 상위권 애들은 잘해요. 네. 그런 애들은 항상 잘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작년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중간층 애들이 많이 사라진 거죠.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위권으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저도 이제 뭐 국민학교 시절에는 다 뭐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렇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모님들은 아까 편집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애를 학교에 보내면은 알아서 공부를 잘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집중을 하고 3분의 1 정도는 그냥 이제 뭐 중간 정도 뭐 따라 공부했다가 안 했다가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게 원래 그렇죠. 코로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전에도 3분의 2는 집중 안 했었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학교만 가니까 우리 애가 잘 하겠거니 잘하겠거니. 학교 가고 학원 이렇게 뺑뺑이 하니까 우리 애는 잘 할 거라고 믿으시는데 교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초등교사니까 1교시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서 같이 있고 밥도 같이 먹고 애들이 뭐하고 노는지를 다 보니까 근데 특히 이제 저는 가능하면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도 안 가고 애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거든요. 얘가 뭐 하는지 누구하고 잘하는지 뭐하고 노는지 보는데 작년에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학습 측면에서는 이제 너무 양극화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게 법으로 아마 안 될 텐데 저는 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는지 못하는지 쉬는 시간은 뭐하고 노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이들의 진짜 교실 모습을 하루만 해도 이렇게 와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에이 우리 애는 달라요. 우리 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 건데 그게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3분의 2는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3분의 1 애들은 진짜 잘하는 애들은 또 너무 잘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제가 다 어릴 때는 이렇게 뭐 체육을 잘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다 다양했었는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가 운동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글짓기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럼 이제 3분의 1은 집중하고 수업을 잘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요즘에는 그렇게 막 낙서하거나 그림 그리는 애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교과서에 낙서거나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한번 애들 요즘 교과서 보시면은 요즘에는 학습자 중심 교과서라고 해서 교과서 이렇게 빈 공간이 엄청 많아요. 그럼 거기다가 애들이 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들을 본인 생각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푸는 것처럼 하면서 그림 그리고 있는 거죠. 낙서하고 있고. 중고등학생처럼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수업 시간에 엎드려서 자거나 그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선생님이 권위가 떨어졌어도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엎드려서 잠을 자는 건 상상할 수 없는데 애들이 그 정도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제 창밖을 보거나 친구들하고 장난치거나 그런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자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아이의 상태를 좀 부모님께 객관적으로 파악하셔야 돼요. 객관적이요. 근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시험이 없잖아요. 시험 없죠. 일제고사가 없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시험을 보는 거는 담임 선생님 재량으로 단원평가 정도를 보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것조차 안 보는 선생님들이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단원평가를 보면은 그 단원평가를 가지고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꼭 또 드리는 팁은 에듀넷이라고 아마 아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에듀넷 안에 들어가면은 이학습터가 있고 디지털 교과서가 있고 위두랑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에듀넷에 회원 가입을 하면은 이학습터 안에 자율평가 기능이 있거든요. 자율평가 기능이 있어요. 그럼 거기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지교과라고 하는데 그 5개 과목에 대해서 학년별로
문항수도 조정할 수 있고 난이도도 조정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화면에서 평가를 볼 수가 있어요. 공부 잘하는 그 3분의 1, 그 중에서도 또 더 잘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어떤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한 4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애들은 한 반에 한 한두 명 정도씩은 꼭 있거든요, 매년. 예,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그런 애들은 예, 과제 집착력이 뛰어나 그러니까 과제 집착력이 뛰어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어려운 심한 문제라 해도 끝까지 고민하면서 끙끙대면서 그걸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몰입을 잘하는 거죠. 어떤 과제 집착력. 두 번째는 과제 집착력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끈기가 있죠. 끈기가. 예, 끈기, 인내심이 있어서 그래서 뭐 예전에는 뭐 4당 오락 저희 때는 4당 오락이라고 해서 뭐 4시간 전에 붙고 5시간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끈기 있게 엉덩이 힘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직도 필요하니까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애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끈기 있게 그런 애들은 뭐 매일 공부하고 쉬는 시간도 안 있으면 책 보거나 그런 애들은 다르죠. 그래서 끈기 있게 공부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계획적으로 공부를 해요. 예,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죠. 그래서 저도 제 아이에게 제일 강조하는 게 이제 계획 세워서 공부하는 건데 저도 어른인데 어른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뭐 스케줄러 쓰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장에다 그날 할 일을 이렇게 쓰고 밤에 자기 전에 확인하는데 애들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압도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네 번째 특징은 구체적인 목표나 꿈이 있어요, 본인이. 네 번째. 예, 예.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을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물어보면 뭐 과학자야 무슨 뭐 정치인이야 뭐 신문 기자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패턴이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꿈이 뭐니 물어보면 뭐 유튜버, 프로게이머, 연예인.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꿈이 없어요. 아니야 있을 거야 얘기해봐봐 괜찮아 얘기하면 진짜 없는데요. 뭐 어떻게 되겠죠 그렇게 얘기해요. 10살, 11살짜리가. 예. 근데 압도적으로 잘하는 애들은 꿈이 있어서 그것도 꿈이 물론 뭐 본인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의사가 아니라 저는 소아과 의사가 될 거예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학습 격차 얘기가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는 몇 학년이 가장 학습 격차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3학년이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3학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초3에서는 한 4가지 정도가 크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학년 군이라서 1, 2학년 군이 비슷하고 3, 4학년 군이 비슷하고 5, 6학년 군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1, 2학년 군에서는 교육과정상 많이 배우는 게 없거든요. 학습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생활 습관이나 기초 습관이 중요하니까 근데 3학년이 되면은 과목 수가 9개로 늘어나고요. 1, 2학년 때는 3과목 국어, 수학, 통합교과 1, 2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이 딱 3개예요. 3학년이 되는 순간 9개로 늘어나죠. 부모님들이 아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도덕, 음악, 미술, 체육. 진짜 많이 늘어나요. 3배 늘어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봄, 여름, 통합교과 명칭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이 막 과학 배우고 도덕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애들이 영어란 과목을 이제 정규 교과로 처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때 영어에서 또 아이들이 많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네요. 변화가 많네요. 그러니까 3학년 때 영어를 잘하는 애들은 3학년이라도 뭐 영유를 나오거나 뭐 어릴 때부터 사교육한 애들은 엄마표로 공부하는 애들은 영어를 진짜 잘하는데 원어민 선생님하고 막 자유롭게 회화를 하는데 ABCD를 못하고 오는 애들도 한 반에 뭐 몇 명은 있어요. 근데 초3의 영어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헬로 아임 티보거 그러니까 자기소개가 나와요. ABCD가 안 가르쳐요. 그러면 ABCD라든 기초적인 거는 배웠어야 되네요.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사지만 영어하고 독서는 선행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얘기를 해요. 영어랑 독서는. 그러니까 영어는 학교 교육만으로 좀 부족해요. 그다음에 독서도 학년에 맞춰서 독서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저학년이라도 책을 꾸준하게 읽었으면 독서도 더 쭉쭉 글밥 많은 거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영어하고 독서는 선행을 시키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선행의 정도는 학생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영어도 저는 초3이라고 해서 꼭 막 헬로 아임 티보 뭐 헬로 아임 민수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애들은 더 영어는 해도 되는 거고 부족한 애들은 ABCD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영어는 집에서 조금 관심 갖고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초등교사가 뭐 영어를 학원 보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충분히 집에서 엄마들이 엄마표로다가 ABC나 뭐 파닉스는 시킬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도 워낙 좋은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영어하고 독서는 선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초3이 어려워진 이유가 첫 번째는 과목 수가 늘어나고 9개로 두 번째는 수업 시수도 늘어나요 그만큼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보통 4교시 하는데 3, 4학년 때는 5교시까지 수업하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교과서도 두꺼워지고 글자는 조그매지면서 글밥이 길어지고 부모님들은 마지막 네 번째는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부모님들은 방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1, 2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공개 수업해도 막 저학년들은 복도까지 빽빽하게 다 차서 막 우리 애가 발표를 하는지 막 관심 많으신데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우리 애가 이제 뭐 별 문제 없구나 잘 지내겠지라고 생각해서 커다란 문제 없겠지 뭐 성적표 받으면 뭐 다 좋은 얘기만 써져 있으니까
5학년, 6학년은 물론 아이들도 싫어하지만 공개 수업 하면은 막 3분, 4분. 얘가 잘 따라가는지는 과목별로 좀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어는 제시문을 아이가 파악하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진짜로 이건 꼭 해보시면 좋은데 교과서를 딱 보시면은 우리 아이가 교과서 이렇게 요즘 교과서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교과서 보면 이렇게 빈 공간이 많거든요. 왜냐면 다 학습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 교과서에서 시키는 대로만 아이가 활동을 하고 다 기록을 했으면은 얘는 잘 해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그게 본인이 쓴 걸 하나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너 이 제시문에서 이 시에서는 뭐 어떤 점이 뭐 가장 인상 깊으니 네가 이렇게 썼구나 하면 애가 그 시는 어떤 내용이었어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수학에 대해서 초등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초등수학은 연산이 중요해. 그래서 막 연산 문제집을 따로 풀리고 애한테 최대한 많은 문제를 빨리 풀도록 하는 걸 강조하시는데 물론 초등수학의 연산이 중요해요. 연산이 제일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초등수학은 5개 영역이 있거든요.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5개 영역인데 수화 연산이 한 40%예요. 교과서에 차지하는 비중은 제일 커요. 5개 중에 하나네요, 연산은. 5개 중에 하나인데 수화 연산인데 근데 물론 중요해요. 네. 근데 아이들이 한 4학년, 5학년 되면 어디서 구멍이 생기느냐? 도형에서 구멍이 생겨요. 도형이요? 특히 여자아이들이 도형을 무슨 뭐 도형에 막 돌리기, 뒤집기, 밀기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왜 모르느냐? 수학에 보면은요. 수학은 되게 친절하게 교과서에 보면은 중요한 핵심 개념을 이렇게 박스로 해서 빨간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맡은 반 아이들한테는 수학은 꼭 너네가 나만의 수학 핵심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으라고 해서 거기 나오는 박스를 다 너네가 손글씨로 써서 그걸 정리해서 그걸 너네가 6학년 때까지 그 공책을 꼭 만들어서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한두 명만 하죠 그렇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의 학년이 아니라 우리 애가 어떤 거를 모르는지 수준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걸 교육을 시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수 있죠 충분히. 바쁘시고 뭐 하니까 학원 보낸다고 그냥 방심하거나 막 하는 게 아니고 학원 선생님하고 자꾸 소통을 해서 저는 좀 특이하게 중고등학교 보습학원에 제가 1년 정도 있었었거든요. 학원 강사도. 애들이 학원에서도 공부 안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하는 애들은 학원에서도 안 한다. 학원은 돈을 내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인데 학원은 본인이 필요해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아이들이 한 반 정도는 친구 때문에 오는 거고 친구 사귀려고 또는 친구가 가니까 따라오는 거고 집중한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한테 크게 이렇게 막 프레쉬를 못해요. 압박을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심하게 했다가 애들이 되게 영악하게 나 학원 끊을 건데요 선생님. 나 다른 학원 옮길 거를 얘기를 하니까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크게 얘한테 제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원 강사할 때 부모님들이 연락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가 보이고 그 다음에는 5학년을 강조하셨어요. 5학년의 이유는 뭘까요? 배우는 과목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 수업 실수가 늘어나고 내용들이 이제 좀 심화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초 때는 사춘기가 많이 와요. 5가 되면 이제 아이들한테 말이 잘 안 먹히니까 그러니까 계속 대화하면서 3학년 늦었으면 4학년부터라도 아이를 좀 이렇게 잡아 나가시면서 공부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초5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6학년 중1 되면 이제 그때는 늦죠. 초 애들은 아예 본인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전 수포자인데요. 저 수학 안 해요. 그렇게. 왜냐면 너 수포자 뜻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수학 포기한 자야. 그게 저예요. 하니까 근데 그걸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애가. 그리고 진짜 수학 시간에는 본인은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있고. 근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부모님이 그럼 얘가 수포자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애가 집에서도 막 엄마 난 수포자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원 평가도 안 보면은 모르는 거죠. 우리 애가 수학을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 왜냐면 학원은 다니니까. 애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얘기를 하시는 거 맞아요.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요하죠.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교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그 다음에 너 앞에 넘겨봐 하면 직접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깨끗해요, 애들이. 풀어봐 하면 못 풀죠, 애들이. 생각보다 현실은 되게 심각한 경우가 심각해, 많다.